안녕하셨습니까?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이라는 의정부 문화원 기획 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정 가문의 후예들 4권의 저자인 김양섭 교수입니다. 의정부 문화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의정부 주요 가문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1910년부터 30년대 청독부에서 제작했던 의정부 지도입니다. 그 지도 밑에다가 궁촌 마을과 버들개, 녹양동 버들개, 그 다음 금호동 하금호 마을에 있었던 옛날 사진들을 보여준 겁니다.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4권의 첫 번째로 소개될 집안은 낙양동 궁촌 전주 최씨 가문입니다. 궁촌은 나중에 지명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최씨 11세 군사공파 후예들이 모여 사는 20대 600년 된 집성촌입니다. 공교롭게도 2003년 3월 13일 의정부 밀락이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을은 유래비조차 세우지 못하고 지도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600년 된 집성촌이 사라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궁촌 전주 최씨 가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주 최씨 가문이 궁촌에 정착한 이후 계위종난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 집안의 입향조의 고모 되시는 분이 세종대왕의 간택 후궁 명의공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문종 그 다음에 단종으로 이전 적장상소 계열의 절의를 지키고자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고 세조 때 과거 시험마저 거부하고 성종 말년에 와서야 겨우 과거에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15세 그런 과정에 단종의 보기를 도모했던 육종영 세종대왕의 5 아들과 태조 이성계의 증손 이양을 합쳐서 육종영이라고 합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반대했던 종신들입니다. 그들의 후예 중에 화이군 이영의 집안과 통혼을 하면서 화이군 이영의 증손소가 13세 최해입니다. 그러니까 입향조 군사공 최민의 손자죠. 최가 처음으로 이제 과거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15세 최력은 화담 서경덕 청송 성수침 남명 조식이 문화에 수학하면서 당대 사회와 정치를 주도했던 살인파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집안을 훈구파 세력에서 살인파 가문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29살에 일찍 조문하게 되자 그의 아들인 농은 최철견 선생이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수성가해서 과거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전라도사로서 3인 선비들과 향민들과 어우러져서 왜군의 북진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 전략에 선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사로서 전주성을 지키고 남원성을 지켰습니다. 이 전주 남원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평선설 아시죠?
징계 맹객들, 그 지평선 쌀을 수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곡창지대에서 권율 장군에게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로 제공했다는 데 또 의의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전주성 남원성을 방어했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근거지인 진도로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고, 그런 과정에 그 선조 때 광국 원정공식, 선무 원정공실이라는 공신으로 채권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 최행은 학덕과 그 필력으로서 당대의 이름을 떨쳤고, 19세 최관, 그 다음에 20세 최명주는 청백리로서 또 선정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향조 이래로 최력까지는 의리를 지켰고, 16세 최철기현은 나라에 충성을 했습니다. 19세 20세는 증조부 평덕공 최유경, 양덕공 최사희와 같이 4대에 이어서 그래도 그 청백리 집안입니다. 그래서 의와 춘과 청백이 어우러진 가문이다. 더구나 그 궁천에서 600년간 20대 600년 살아왔다는 것만 해도 그 의정부 문화원에서 기획한 의적 가문 후예들의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표상이 되는 가문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문으로서는 녹양동 버들개 경주 최씨 가문입니다. 버들개와 번동, 뒷골 등 녹양동 일대에 경주 최씨 사성공파 후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400년 되었고, 현재 우정지구 번동 버들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또 사라질 마을입니다. 아쉬움이 남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쯤 짤막하게 역사 기록이라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입향조에 대한 얘기는 11페이지와 13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하겠고, 이 14대 400년간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 봤더라도 오래된 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호동 꽃동네 연주 현씨 가문입니다. 연주 현씨 가문이 하금호에 정착한 지는 13대 25세 현식하가 전주희 씨 가문의 대를 사이로 들어오면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금호 일명 꽃동네는 연주현씨 가문의 집성촌이고 새거지예요. 4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들이 과거 급제자를 못 냈고 필부필녀로 살아왔다고 해도 의정부가 이주민의 역사를 대변하는 도시이기도 하는데, 그런 신흥도시 속에서도 오래된 가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내세워도 한 번쯤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들 세 가문의 제보자를 어떻게 물색했고, 그들의 그 후손들을 어떻게 면담했으며, 그들이 선조때 살았던 선영을 어떻게 답사했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미 3월 15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정표를 소개했습니다. 이 일정표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면담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칠판에 보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략하는 게 마땅하고, 오히려 가문의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문,
낙양동 궁천 전주채시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그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천이죠. 궁천은 세조 말년에 전주채시 11세 군사공 최민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지명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가 옛날에 세조대왕이 묘자리를 궁천에 잡으려다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광릉 그리로 옮겼다고 그래요. 옛날에 왕릉을 잡으려 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를 궁알이라고도 했어요. 그 아래 우리마을이 있기 때문에 궁천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라고 해서 전주채시 군사공파 종친의 최호순 고문께서 그렇게 증언해 줬던 것이 첫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그 사무국장 최호중 사무국장이 그 증언해 준 내용입니다. 궁천이라는 지명은 양동 최사위의 따님이신 명의 궁주와 관련이 있어요. 궁주는 세종대왕 후궁으로 간택되어 명의 궁주로 불렸지만 후사를 두지 못했어요. 그 다음 수양대군의 찬탈, 계유정난 이후 출궁을 당한 이후 군사공 최민의 집에 머물러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궁주가 머물렀던 곳, 그래서 궁주에서 궁촌이라는 마을로 우리들 얘기합니다.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명의궁주는 왜 계유정난 때 출궁당할 수밖에 없었냐? 여기에 보면은 단종 1년 10월 5일 도승지 박중손이 최기인이 9월 24일 해빈국에 나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고 단종 임금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종 임금께서 도승지에게 한남군을 간병하러 갔다. 한남군이 해경궁의 아들인데 병이 있어서 식사를 못한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던 내용이 단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1953년 10월 12일에 밤날에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 일파가 계유정난을 도모하던 시기에 지금 단종 임금과 더불어 안평대군 그 다음에 유경종들이 수양대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실천할 때 최기인 명의궁주가 참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후궁이지만 후사가 없으니까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마자 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궁해서 이곳 궁천, 여기 문화원에서 저쪽에 보면 궁천만 아시죠? 궁천 거리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학설은 궁마을은 국화꽃 혹은 들국화 많이 자생하여 궁마을이라 불렀던 것을 한자 표기 잘못을 궁천이 되었다라는 견해인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발간한 의정부 문화원 이야기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세 번째, 국화마을이다. 국화꽃이 자생해서 국화마을이다 불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이 글을 쓰면서 전국에 구글의 지명을 조사해 봤더니까 국화꽃이 많아서 국촌이라고 불렀던 마을을 하나도 못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지도서라든가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자, 국화마을, 국말이란 뜻이죠. 국말. 국화마을이라는 걸 궁촌으로 갔다가 궁촌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어휘치환이 2번이나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누룩가루를 한자로 쓰면은 누룩국자에다가 가루 말자를 써서 국말이라고 쓰고 읽기를
국마을 이렇게 읽어요. 요것은 발음 변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화마을 뜻다는 국마을을 국마을이라고 하는 발음 변이 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려니까 안 맞아요. 왜? 국화꽃의 국자와 궁궐의 궁자는 다른 한자죠. 이 다른 한자를 발음 변이 현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휘 치환 현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요. 또 이것을 여기 잠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국마을이라 불렀던 것을 한자 표기 잘못으로 궁촌이라고 되어 있다. 국마을을 궁촌이라 잘못 썼다. 이것은 전주 채씨 가문을 능욕하는 처사입니다. 전주 채씨 가문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은 이산의 신음, 유몽인, 송시열, 허목 등 다 아시는 분들이죠.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정치가예요. 이들이 전주 채씨 궁사공파 가문을 명문대족이라 칭송했습니다. 그 칭송하고 과거급제자를 32명이나 낸 집안이에요. 그런 명문 집안에서 마을 이름 하나 한자로 표기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아불성설이에요. 또 하나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건이 이번 그 조사 과정에서 전주채시 군사공파 선영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 그 왼쪽에 있는 요것은 273년 전에 궁천에 살았던 최육이 쓴 부친 최명주의 묘비명입니다. 자, 무진년 1748년 영조 24년에 관북절도서로 제수되었고 제수되어 유지와 부적을 받들고 군영에 머물다가 3월 18일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누가요? 최명주가 관북절도 최명주가 근무지 회령 한겨부대 회령에서 병사했어요. 그러니까 영조대왕께서 그 시신을 웅구에서 장례에 치르라고 해서 교지를 내렸고 아들이 채백을 받아 마타 77일만인 6월 7일 양주 동쪽 그 둔야면 어룡동 유자 방향 언덕에 반장하였으나 북쪽으로 궁천선영과 면이 떨어졌으니 아 슬프구나. 여기 어룡동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문화원에 있는 이 동네 근처입니다. 9시 방향이니까 서쪽 방향이겠죠. 이곳에 반장했다. 자기 선영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슬프다. 자, 얘 궁천에 못 들어가면 슬프다. 궁천과 궁천 선영은 전주채시 군사공파의 새거지이면서도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유택이 궁천 선영에 못 들어가면 슬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한자로 궁촌이라고 분명히 써있죠. 이것은 세 설 중에서 마지막 국화마을은 아니고 국내 궁촌 이렇게 불렸던 마을 지명과 연계되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그 여기 그 팔당대 위에 가면 능내라고 있어요. 전국에 보면 능내, 능안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와요. 요것은 왕릉을 쓰려다가 쓰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만 기록한 지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조금 전에 봤을 때 궁안이라고 제보했거든요. 구슬했어요. 궁안과 능내, 능안과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정해 보세요. 자, 사람이 왕이 살았으면 어디에 살았겠어요? 궁궐에 살았겠지요. 사거지. 살았을 땐 궁에 살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능에 가죠. 그러니까 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능 안에 들어갔으니까 능안, 능내라고 불렀고 능의 밖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궁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중에 마침 그 답사 과정에 능내라고 하는 지명을 전주채시 군사공개 영월공파 종중묘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정을 해야 되는데 고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양대군이 미워서 수양대군의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양대군과 관련된 지명의 유래를 자기 마을의 지명으로 썼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자기 입향조의 고모인 명의공주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명의공주가 잠시 머물렀던 마을, 그래서 궁촌이라는 마을이 지명이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입향조와의 가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대충 이해가 돼요. 자, 입향조 11세 군사공 최민은 증조부가 평도공 최유경입니다. 평도공 최유경은 고려 때 과거 시험을 버티다 고려 왕조에 이제 그 벼슬을 했는데 이성기가 위화도 해고를 할 때에 단기 근무를 쓰다가 우왕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최영이죠. 지금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해고했답니다. 라고 즉시 보고했어요. 이성계 입장으로 보면은 아주 왼손놈이죠. 그런데 이성계가 바른 강직한 모습을 보고 최유경을 버리지 않고 위화도 해고 이후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태조조의 개국 원정공신으로 녹혼이 되었고 태조조와 태종조의 한성판윤까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양도공 최사인은 마찬가지로 태종조의 청맹리를 지냈고 세종조의 한성판윤을 지냈어요. 요즘 얘기하면 2대에 걸쳐서 부자간에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입향조의 아버지 최원은 돈영공, 여기 보면은 외조 공숙공 노한, 이분이 태종의 동서입니다. 태종의 장인은 고려 말의 유학자 민제입니다. 민제의 큰딸 원경왕후, 그의 오라비들이 누군지 알지죠? 민무부, 민무질. 그 원경황후의 동생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동서가 됐고, 또 하나 그 입향조 최민의 외숙, 외삼촌이 노물재입니다. 노물재는 세종대왕의 정비 소원왕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외조부는 태종의 동서고 외삼촌은 세종의 동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집안이 왕족과 척이 걸리죠. 여기다가 또 처증조부 안경공은 태조조의 이때 개국공신이에요. 이 그 안경공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고려조의 유명한 문인 유학자 안축이라는 분을 아시죠? 관동별곡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죽계별곡, 풍기 지역의 죽계별곡도 썼어요. 고려조의 대표적인 문인 유학자인 안양의 집안이에요. 안양의 집안이니까 이 어때요? 본가, 외가, 처가가 솔직히 얘기하면 조선조 훈구세력, 개국가족의 훈국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집안이 수양대군에 의한 개유정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1세 군사공 최민은 이곳 궁촌에 낙향을 하셨고, 자,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세조로 즉위하죠. 그 이후 세종과 문종, 단종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도 보지 않고 벼슬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경종,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종의 5 아들, 수양대군을 반대했던 5 아들과 태종의 증손, 태조의 증손
더불어 통론을 이루면서 지금 얘기하는 화이군 이영의 증선서, 이 화이군 이영의 증선서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최해가 성종 24년 갑인별시의 병과 5위로 급제합니다. 22명을 뽑는데 10등으로 합격했어요. 요 당시 192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당시 22년에, 성종 22년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외사촌 노한의 손자인 노사신, 성종 때 영의정을 지낸 분이고 22년에는 좌의정이었어요. 좌의정을 지낼 때 집안의 어른이 좌의정이었으니까 야, 이러지 말고 벼슬길에 나와라 아마 권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1세 최해가 처음으로 과거길에 나갔는데, 이 과거길에 나가서 과거에 합격했다는 국조방목의 기록이에요. 여기 보면은 처부 이륜이라고 그랬는데, 이 처부 이륜이 화이공 이영의 손자입니다. 화이공 이영의 손자로서 영엄성수 이륜이에요. 그런데 전주 최씨 족배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 화이군 이영과 더불어 이륜이 족배에서 제거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명종 무렵에 와서야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그런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최이맹도 아버지 최해와 더불어 과거에 나갔고, 지금 15세 체력 때 와서 그 화담 서경도 청성 성수침 남명 조식의 문화 수학하면서 흉구파 집안을 살인파 집안으로 변신을 시켰고, 또 을사사화 때 자, 중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합니다. 인종이 1년도 못하고 또 돌아가셨어요. 부흥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명종이 즉위하죠. 요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윤, 이 윤임과 소윤, 윤영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요. 그래 대윤 소윤의 갈등이 나오죠. 그 과정에 문정 대비, 명종의 어머니 문정 대비가 윤영원의 누이예요. 그래서 문정원의 누이던 문정 대비가 계룡본 이유를 갖다가 윤현영이 윤임을 독약을 마시게 합니다. 독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해요. 이 당시에 지금의 최력이 계룡금 이유를 변호하다가 그만 형무소에 들어갔고 감금이 됐고 석방되온 다음에는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해서 응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최력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선흥령 이희철의 사위입니다. 선흥령 이희철이 누구냐? 태종 이방원의 서증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태종 집안하고 어때? 인척관계가 맺어졌죠. 그래서 29살에 조모를 하게 되자 인조 때 서인들이 그 권력을 잡으면서 유일지사 은관선비라는 형태로 발탁을 하고 아주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림의 집안으로서 우뚝 서게 돼요. 그래서 누가 그 비문을 썼냐?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이산의 선생이 최령 묘갈명을 썼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 16세 최철견은 외조부 선흥령 이희철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과거에 합격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라도 설화수 임진왜란 때 전지석 방어, 남한성 방어, 그다음에 징계맹개들을 지키면서 굴량미를 권율 장군의 군사들에게 제공했던 것,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광국 원정공신, 선무 원정공신으로 채권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여기 보면은 최철견 아들, 손자, 증손자, 현손자
6대 손자 7대 광태가 집안에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몽은유고입니다. 몽은유고가 건권 2권이 나오는데 이 집안에는 없어요. 집안에서는 이걸 찾고자 못 찾았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어디에 있다는 거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첫 페이지에 요렇게 써 있어요. 완산 새임진이 아사 수성시 서회라는 시가 한 편이 수록돼 있는데 이게 바로 번역하면 임진년 전라도사라서 선주성을 지키던 수레라는 시입니다. 번역을 해봤어요. 꿈에서 임금을 배우니 한몸 한층 가벼워서 말채찍 아래의 하늘과 땅은 다시 평온을 찾으리이다. 어명밭으로 막리에 올라서니 날이 저 반쯤 밝아오자 도적대에 숨었다 나왔다 하여도 두렵지 않네. 이런 결기를 가지고 유생과 선비들과 향민과 어우러져서 전주성을 방어했어요. 이런 글들을 후손들이 찾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 15세 최력, 16세 최철견 두 분 다 우리나라 숙종 때 편찬한 국조인물고에 기록된 집안입니다. 자, 국조인물고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한 이래로 숙종 때까지 유명한 인사 2,000명을 선정했어요. 2,000명을 선정해서 그의 묘비명을 편집한 책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로부터 숙종 때까지 우리나라 수많은 명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기록됐다. 가문의 영광이요, 집안의 영광이요, 최씨의 영광이에요. 그런 집안임을 봤을 때도 전주 최씨 군사공파 최민의 후손들이 이곳 공천에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의정부 역사에서는 길이 빛날 일입니다. 자, 최행은 아버지가 그 선조 때 공신으로 2번이나 녹음됐지만 자신은 과거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리학 관련 주제학 관련 서적을 즐겨 읽고 몸소 수양하고 실천해 살다가 나중에 어때요? 선조께서 야, 너 영월 군수로 나가라 해서 영월 군수로 잠시 나가서 벼슬길에 나가는 게 유일해요. 그런데 송시열 선생이 그의 비문에서 그 영봉체행의 일대기 중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의 필적은 신면경질이었으니 선조 대왕께서 감사하시고는 한림원에 임명되지 못함을 한탄하셨다. 또 하나 그의 글을 봤던 명나라 조사 주지번이 만나보길 원하여 영공체행이 직접 주지번을 만나서 일필휘지 한번 쫙 글을 써줬어요. 초서를. 그랬더니 주지번이 붓을 잡고 날아갈 듯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써 비록 음서로 벼슬에 나갔어도 명성을 떨쳤으니 평소 옥당과 난파의 간호를 보는 듯 하였다. 이 옥당이라는 것은 홍문관이에요. 임금님의 교지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난파는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 있는 선비들은 얼마나 어때요? 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글을만 봐도 최행이 과거 시험 보지 않아도 영월 군수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누가 썼어요? 우리나라 유림의 거두 동양 주자라고 부르는 송시열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최가는 또 청백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벼슬에 나간 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강원도, 항해도, 경기도 감사 지냈고 사관원, 대사관, 승정원, 도승지, 요즘 얘기하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냈고, 그 사헌부 대사헌, 대법원 대법관도 지냈고, 의정부 좌참찬을 역임했는데, 사관원, 대사관원 재직 시절에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약간 게으르고 신하들을 갖다가 업신여긴 사람이 숙종이에요, 숙종. 그러니까 숙종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대사관으로서 임금이시여, 하늘을 공격하고 백성을 돌보고 학문에 부지런하고 얻은 사람을 등용하소서 라고 상소를 했으니까 어때요? 그런 숙종에게 대초 같은 마음으로 상소를 올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최관의 모습을 보고 참 우뚝 선 인물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일이 정해진다고. 그걸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관사정이라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관에 들어간 다음에 관뚜껑을 딱 덮어요. 나와서 못질을 해야 그 사람 일대기가 정해진다는 이 개관사정이란 말이 있듯이, 최관이 죽은 다음에 사관이 기록한 그 인물 논평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최관이 조란이 나이 83세였다. 최관은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켜 나라를 위해 진력했고 청렴결백한 지조와 조용하고 겸손한 절기가 있었다. 세상의 논의가 분파되어도 옛견을 확고히 지키고 부박, 유언비가 날조되어도 동요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직하고 절개를 지렸으며 청렴결백했는가. 그 다음에 그의 조카인 최명주도 숙종 영조 때 청맹리로 녹혼됐어요. 그때 그 최명주는 살인파 집안에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청안해서 붓을 내던지고 책을 내던지고 묵과에 시험 쳐서 지금 얘기하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충청도 경기도 수군절도사, 경상우도, 전라도, 한경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평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는 실록에 상당히 많은 기록이 나와요. 경상도 암행어사 이흠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명주가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이 바다하여 하며 청렴결백한 기풍이 있으니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납니다라고 그 영조 7년의 기록이 있고, 또 하나 전라감사 조현명이 함께 근무했을 당시에 임금이 물어봤어요. 영조 임금께서 야, 여주 목사 최명주는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까 신과 함께 일을 했는데 사람이 맑고 강직하며 총명하였습니다 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묘비명을 받잖아요. 아들 최익선 묘비명. 그 묘비명 이후에 돌아가신 지 48년 뒤에 정조대왕께서 그분을 병조 참판으로 추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추중을 했죠. 추중할 때 또 하나 정조대왕께서는 수원유수하고 각별한 사이였어요. 자주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복궁 편전에서 수원유수 조심태에게 2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경은 청맹리로 누구를 추천할까요? 하실 거요? 다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정조 다음에 영조 다음에 정조죠. 청맹리는 돌아가신 다음 임금 세대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영조 때 청맹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수원유수 조심태에게 2번이나 물어봤을 때 수원유수 조심태는 고 병마절도사 최명주를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승정원 일기하고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것은 현재 이 그림은 현재 그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병사공 최명주의 영정이에요.
얼마 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그 밀락 이지구 택지 개발하면서 도저히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서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했었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그걸 찾아다가 의정부 문화원이건 이제 박물관을 건립하는 준비 과정에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여기 청록색 달력을 입고 535를 쓰고 요 밑에 발바닥에는 그 표범, 우리나라에 표범이 있었어요. 호랑이도 있었지만 표범 가죽을 깔았고 여기 흉배는 상품 무가를 상징하는 웅비 날아가는 곰을 수놓았어요. 그리고 요것을 언제 제작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병사공 최병주가 경상 좌도 수군 절도사에서 나중에 전라병마 절도사로 지냈던 37세에서 46세 그 사이 10년간 기록인데 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젊었을 때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요것은 이제 그 전주채시 군사공파 집안의 묘역입니다. 요것은 2003년에 택지 개발하면서 수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택이 다 훼손되니까 입향교로부터 19세까지 18개의 묘역을 한 곳에 모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전주채시 가면 군사공판 끝내고요.